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점상을 간간히 보게 되는데요. 장 시작하고 쭉 밀어 올려서 상한가까지 가는 거 말고 장 시작하자마자 첫 거래가 상한가로 시작돼서 캔들이 마치 점처럼 상한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장 끝날 때까지 가는 걸 흔히 점상한가, 점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점상은 며칠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주식 투자하는 누구나 점상을 꿈꾸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점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상한가를 찍고 있는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팁을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대형 호재로 끝없이 상한가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종목은 언제 털어야 되는가 그런 거네요. 네, 오늘은 그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2의 리드코프라고 해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조명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일에 카타르의 LNG선 수주가 발표된 이후에 쉬지 않고 10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조선업황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수주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이번 카타르 LNG선 수주를 통해서 2027년까지는 연평균 1조 3천억 원 규모의 매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대형 수주권의 실체에 대해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수치상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네, 사실상 표면적인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3주 만에 17배가 넘게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지난 6월 1일 당시까지만 해도 5만원 중반이었던 이 종목의 주가가 6월 19일에는 96만원대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지켜보던 많은 투자자들의 속을 쓰라리게 만들었어요. 그거 진짜 장난 아니더만요. 한 10일 뒤 미래만 잠깐 갔다 올 수만 있다면 전재산 몰빵하겠다는 그런 택도 아닌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뒤늦게 이 종목에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의 폭격을 그대로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분명히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 걸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욕심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매도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상한가로 상승하는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매도하면 좋을지를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는 화면을 참고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 릴레이가 펼쳐지던 종목들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는 거네요. 네. 우선 첫 번째 화면은 최근에 많이 이슈된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차트 내용인데요. 알려드린 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에 첫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1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중간에 발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신호죠? 그게 상한가 중간에 발생하는 T자형의 상한가가 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대량의 거래량을 실은 T자형의 상한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급등하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승시마다 분할 매도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매도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일에 발생한 T자형의 상한가를 고점 신호로 인식하고 거래가 재개된 15일의 장 초반의 급등세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방법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땐 이후에 발생할 추가적인 급등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내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놓아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항상 최고점의 꼭대기만 노리다 보면 오히려 급락의 위험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다 싶으면 놓아줄 부분은 놓아주는 방식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난 빨간 T자가 신호네요. 그렇죠. 다음 화면은 2016년도에 급등한 종목으로 코디엠이라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차례의 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을 실은 T자형의 상한가가 발생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도 다음날의 시초가 급등을 이용해서 보유 물량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안전하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거래량 늘어난 T자가 나왔네요. 네. 다음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에 두 차례의 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을 실은 T자형 상한가가 발생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T자형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 날에 시초가가 10% 이상 급등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당시에 이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T자를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음 날에 급등하게 될 시초가를 매도 기회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나름 고점의 자리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알려드린 T자형 상한가를 이용한 고점 매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한가보다는 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같은 경우에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치는 종목 빠져나올 때 T자가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냥 상한가 말고 점상일 때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네요. 네. 일반적으로 점 상한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T자형 신호를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T자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봤으니까 제법 맞구나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왜 T자가 상한가 랠리의 끝물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서 왜 T자형 상한가가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한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따라붙을 수 없는 점 상한가를 만들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데요. 화면에 호가창을 보게 되면 점 상한가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출현하지 않아서 그날의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점상 자체가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거래 물량이 늘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많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도 결코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주가는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개인들은 이런 종목의 상승하는 주가를 바라만 봐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안게 되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던 중간에 갑자기 자신들의 물량을 던지면 올라가던 주가가 폭락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비싼 가격에 자신의 물량을 던질 수 있는 방법으로 T자형 상한가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팔아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격을 크게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점 상한가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출현하지 않아서 개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간에 갑자기 점 상한가를 풀어버리면 기존의 매수에 가담하지 못한 많은 개인들이 대규모의 매수세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던지면서 그리고 주가는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데이 트레이더들까지도 참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당일의 거래량은 전일 대비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상한가인데 상한가보다 낮은 시세로 물량을 풀어낸다는 거죠. 거기에 단타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물량 부담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장 후반이 되어서는 거래되는 동안에 빠져있던 호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종가는 상한가로 마무리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만들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또 한 번의 대규모 거래량을 다음날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다음날에 발생할 대규모의 거래량을 이용해서 남아있던 나머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통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한가에서 가격이 내리다가 쭉 밀어 올려서 다시 상한가로 끝나게 되면 이 종목 힘이 있구나, 더 올라가겠네, 내일 상한가 한번 더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네요. 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T자형 상한가가 출현한 다음날의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상승하게 되는 급등하는 출발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력들은 뒤늦게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남아있던 물량을 던져서 빠져나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라붙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오게 되면서 이후에 폭락을 경험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렇긴 그런데 저도 며칠 연달아 점상 맞아서 그런 행복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22일에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라는 호재건의 발생으로 현대건설 우선주가 점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종목은 그 다음 날인 어제도 점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단 3일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앞의 내용을 참고로 이 종목을 살펴보신다면 간접 체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될 건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것도 T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시청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런데 올라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습 차원에서 현재 점상 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T자 이야기 맹신하고 투자하시는 일 없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T자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법칙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주식시장에서 어디에나 통하는 절대 법칙 같은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연달아 점상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는 T자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